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김원수입니다. 뉴페이스 뒤에 붙였습니다. 자, 항상 뉴페이스 까먹죠? 오늘은요 22강 할 차례죠. 와, 숨가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정리하는 내용들 한번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답지 쓰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기출문제 당연히 시험 치고 나면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할 거고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되돌아가서 그 어떤 계획의 전체적인 동영상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맨 위에 타이틀로 옮길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자료는 여러분이 어디서 다운받는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서울 서초 수도 건설하고 내가 가면 여러분이 다른 거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료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마케팅상 여러분한테 전달을 먼저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22강 우리 인문사회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 조경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 유네스코 세계 그 유산으로 등재한다든지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명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명성으로 어떻게 하면 등록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전통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오늘 조금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은 저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성과 명성이 아닌 것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여기 내용을 적어놨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 다음에 세계농업유산, 그 다음에 명성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정 기준에 지정을 해주는 곳에 어떤 내용들이 어디냐, 주체가 어디냐죠, 한마디로.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어떤 지정에 이 지정을 하는 주체는요, 유네스코 본부였죠, 파리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계농업유산은 GIAHAS라고 하는데 글로벌 뭐짜고 저짜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식량농업기구에서 하는 어떤 제도입니다. 좀 강제성은 없는 거겠죠? 그래도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나중에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주 포인트가 뭔가를 한번 보게 될 거고요. 명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을 여러분이 접대 한번 했었죠. 자, 기준은요, 문화유산 기준 6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죠? 1번에서 6번까지. 그 다음에 자연유산 7번에서 10번까지 4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복합유산, 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안에 다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복합유산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연유산 제주도가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 몇 개가 있었죠? 물론 여러분이 내용을 다 하셔야 돼요. 실제로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19년도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어떤 목적, 그런 걸 보면 보존의 완전히 보존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산의 가치로서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가치가 완전해도 되지만 그게 정말로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게 우리나라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을 보기 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목적으로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농업유산 같은 경우는요, 제일 포인트는요, 차세대 개성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산들,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 정말서 농업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차세대에 우리가 지금 계승을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 농업 유산으로 지금 하는 어떤 지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하면 좋은 것이 보존이라는 거죠. 그죠? 자, 명성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문화 보존, 어떤 경관 보존,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해서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뜻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명성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에 관한 내용 하면서 보는 것이 여기에 지금 맨 처음에 유산과 명성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죠? 세계농업유산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한 기준들 잠깐 이제 설명이 나왔고요. 여기 항상 여러분이 포인트로 봐야 될 거. 그죠? 저는 더 간단히 적었지만 좀 더 간단히 딱 머릿속에 넣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처럼 세계 중요 유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 개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명성은 우리가 말 그대로 환경이나 보존, 문화나 역사, 환경, 문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을 해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호 지정해가지고 뭐 머릿속에 들 필요는 없고요. 명성 1호 해가지고 강원도 뭐 청학동 소금강이 명성 1호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농업유산에서 우리가 지정했던 것이 우리가 청산도 구들장론이 나오는데, 자, 구들장론 같은 경우는요 유산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논입니다. 그것은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돈 같은 경우는요 명성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성과 농업유산의 지정에 농업유산의 지정의 정확한 차이점은 농업유산 같은 경우는 차세대의 어떤 기술 전수를 해주는 어떤 보존도 목적이지만 우리가 차세대의 개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문화나 환경 이런 것을 보존의 어떤 주목적이에요. 자, 항상 이야기지만 이 보존을 해서 나중에 차세대에 개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적용 기술사로서의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천마을 다랭이논은요 명성이고요. 그 다음에 구들장론 청산도 구들장로는요 농업유산입니다. 자, 무엇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죠. 자, 앞에 공통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공통점을 찾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통점이 있다면 나중에 차이점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공통점이 진짜 있다면 나중에 명성에서 농업유산으로 만들기 쉽겠죠. 우선 발붙이기는 명성으로 당연히 발을 디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통점은요 당연히 논이에요. 그죠? 논이에요. 자, 무슨 논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자연 환경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산에 쭉쭉 해서 산을 이렇게 동고선의 평평한 지역을 논으로 만든 것이 어떤 공통점이죠. 자, 자연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이야.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자연 환경,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문화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충분히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자연 환경의 극복인데 하나는 우리가 명성이고 하나는 유산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다랑이노는요 그 기록이 지금 없고요. 전 자료라든지 전설로 추정이 됐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도 구들장로는요 우리가 어떤 도서 문화라든지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기록이 돼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록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이, 그래서 기록이 안 돼 있고 유산은 돼 있더라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조상 우리가 같은 어떤 논이고 자연 환경을 극복한 것에도 똑같이 불과한데 하나는 우리가 말 그대로 농업유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같은 어떠한 그 자연 환경을 극복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요. 우리가 진짜 구들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구들장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고래란 게 있죠. 그죠? 그저 연기가 빠져나가는 고래 이런 곳을 만들어서 물 빠짐을 했다는 거죠. 환경이 더 안 좋은. 그래서 정말해서 그 다랭이농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을 다시 갈아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계단식 논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농업유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더 안 좋은 진짜 물도 그냥 쭉쭉 빠지고 그 다음에 경사도도 높고 막 그러다 보니 흙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흙 빠짐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들장을 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또 흙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물 빠짐도 씌우면서 하나하나 어떤 단계를 걸쳐서 만들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충분히 인식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살과 죽방염이 나오는데요. 독살은요 명성이 아니고요. 죽방염은 명성입니다. 이번에는 자 명성을 나중에 뭐라고요? 우리가 저 농업유산이나 어떤 농업업 다 유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방염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점은 업이에요. 우리가 물살이 들어가는 물목 그죠?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밀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썰물 때 못 빠져나가는 이런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곳에 막아서 작은 고기들을 낳는 방법입니다. 메르치라든지 이런 걸 낳는 건데 우리가 독살 같은 경우는 안에 지금 공통점의 내용들이 잠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도 죽방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남해에 있는데 멸치잡이 지금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전통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랬는데 독살 같은 경우는요. 훼손과 방치가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표 장소가 우리가 제주도라든지 태안반도.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물살이 확 빠져나가니까 물살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경제 수지가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파손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지금 명성으로 지정이 안 되고 차세대 개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죽방염은 명성으로 지정이 됐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더 할게요. 염전하고 차밭입니다. 염전과 차밭은요,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명성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시험에 왜 나올 거냐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염전, 차밭이라면은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론 의미 여기 있어요. 독특하고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형태고 뭐 계단식 형식이고 아름다운 경관이고 어떻고 저떻고 해놓고 종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명성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것이 더 기술사다운 답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기술사 답을 쓰면서 항상 기술사라고 생각을 하고 답지를 쓰셔야 돼요. 왜 갑자기 염전과 죽방염 나오고 그 다음에 차밭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비록 지금 안 돼 있지만 충분히 차세대로 우리가 개성을 할 수 있는 이 명성의 지정이나 세계 유산으로 우리가 농업유산으로 개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명성 기준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농업유산에 맞춰서 방향까지 여러분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의 답지의 올바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명성과 명성이 아닌 것과 농업유산과 명성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주는 국립공원의 명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